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금 경제 전망들이 좀 모두가 다른 상황에서 제가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피봇이냐, 경기 침체가 오냐, 아니면 아예 그냥 노랜딩이냐,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전망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데 아무도 지금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거대로 제가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1번 시나리오가 데이터에 근거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고, 근데 2번 시나리오가 지금 뭐 페드 워치라든가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2번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이건 35%로 제가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5% 노랜딩.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탈달러화 현상이 가속될 거예요. 미국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패권 지위를 뺏기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니라서 지금 너무 다들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소비 시대다. 참 물가도 높은데 소비도 높아요. 그 말은 이 실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되니까, 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을 주지 않으면 금방 직장을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 보고 좀 신기했는데 그렇게 소비가 많은 나라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은 9%대에서 쭉 이제 많이 내려왔죠. 하지만 8%대도 이렇게 3개월 동안 8%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2달 동안 7%대 유지하고 지금 이제 2달째 접어드는데 6%대다. 뭐 8%대가 3개월이었으니까 6%대도 3개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5%대를 보거든요. 이건 근원 아니고 이제 이건 전년 대비입니다. 근원 소비자는 아니고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5%대를 저는 보고 있어요. 5%대까지는 내려갈 것 같다고. 뒤에서 이제 데이터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금리죠. 금리가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0.25를 올렸어요. 0.25. 0.25%를 올린 후부터 그 다음부터 연말 전까지 쭉 0.75를 올렸어요. 엄청나게 사실 빨리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 많이 올린 거고. 근데 1분기 요때 뒤에 가서 알아볼 거지만 프록시 금리가 1%대 충격이 왔습니다. 그 뒤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속 3%대를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분기부터 계속 3%대 유지했으니까, 작년 1분기입니다. 1분기부터 유지했으니까 5분기부터 실업률이 상승한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두가 다른 전망이다. 처음 겪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인데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노랜딩 아닌 노하이킹이다. 미국에 이제 반기 드는 나라가 늘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재밌게 또 노랜딩 같은 건 없다. 노랜딩 회의론. 이렇게 같은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다른 기사가 나왔길래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저는 이거를 이제 60%로 잡는데, 자, 올해 2023년 1월 23일 기사입니다. 이제 2월달 수치, 실업률하고 CPI 발표하기 전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연준 2월 금리 인상 중단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22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축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다. 이제 우리가 차를 타도 속력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서히 이제 멈추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금리도 이제 이렇게 세게 밟았다가 악셀을
천천히 연말부터 천천히 0.5, 그다음에 0.25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멈추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낸 기사를 이제 조선비즈에서 받아 적은 건데 이렇게 기사가 났다가 갑자기 그 데이터 경제지표 발표하고 나니까 뭐 또 50bp를 올리냐 0.5를 또 올리냐 이제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그렇게 또 말을 바꾸면 신뢰가 완전히 없어져요. 지금도 신뢰가 없는데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미국 증시도 떨어지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프록시 금리가 꺾였다. 프록시 금리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실질금리예요. 예. 우리가 기준금리가 있고 시중금리를 더해서 실질금리가 되는데 이 프록시 금리가 이제 보통 그림자금리라고 하는데 기준금리와 이런 실질금리의 차이 그걸로 또 이제 경제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시장지표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록시 금리를 지금 이 표를 이 연준 샌프란시스코 연준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이걸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1월 31일 기준인데 1월 31일 기준이에요. 기준에서 보면 여기 이 초록색이 프록시 금리입니다. 프록시 금리가 이렇게 꺾였어요. 이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랑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정도의 금리 차가 있다. 기준금리는 4%대인데 프록시 금리는 6%대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리가 뭐 우리가 시중에서 대출 받거나 예금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금리가 실제에는 6%대다. 6%대 지금 금리를 왜냐면 연준이 긴축도 하고 있고 막 발언도 세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 금리도 포함이 돼서 6%대 지금 실질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꺾였다는 거예요. 이게 꺾이면 이 기준금리와 프록시 금리의 시차가 약 7개월 정도가 나타난다 그래요.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 2018년 있죠.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보면은 여기서 꺾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프록시 금리가 꺾였는데 기준금리도 7개월이 지난 후 2019년도에 꺾입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7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1월 달에 꺾였으니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데이터거든요. 근데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뉴스는 안 나와요. 이런 뉴스 안 나오지만 지금 다들 실업률 지표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업률이 이 프록시 금리로 본 실업률이 언제 상승하냐. 이제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프록시 금리가 1% 충격이 발생하면 이 언제 발생했냐면 작년 1분기 때 발생을 했습니다. 1월, 3월 이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올리냐? 자, 내가 만약에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인데 은행에서 이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올려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늦게 떨어뜨리죠. 항상 위험 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왜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하고 역전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은행이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건데. 그래서 미리 올리는데 그 충격 1% 이상 충격이 된 게 언제냐? 작년에 금리를 올리기 전입니다.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미리 시중은행에서 그런 감지를 하고 그런 충격차가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발생을 했으니까 4분기까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대요. 그리고 5분기부터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 데이터를 지금 볼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 금리를 언제부터 올렸냐? 3월부터 금리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1월달 이미 1월부터 3월 이 1분기 사이에 프록시 금리 1%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4분기까지 그러니까 1년이에요.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르게 잡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7월 달에 그 정점을 찍었거든요. 7월 달에 이미 정점을 찍었으니까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 올해 1분기까지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쫙 잡힌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6%대 주춤했잖아요. 근데 1분기면은 4월까지예요. 4월 달에 3월 CPI가 발표하는 거니까 이때 5%대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5.5%대니까 한 5.5%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5.9까지는 다음에 내려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럼 언제 올라가냐? 5분기 때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경제 데이터를 보자면. 그러면 5분기면은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은 4월부터죠. 1분기 지나고 4분기 1년이 지난 거니까 1년이 지난 다음 분기잖아요. 그러면은 5월 달에 4월 실업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월 달 실업률 지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월까지 빠르게 그런 고용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5월, 6월, 7월이에요. 이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도 3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 동안도 미국 경기가 계속 좋다는 거거든요. 참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 데이터로만 보자면 5월, 6월, 7월 달에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해서 6%대까지 갈 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CPI 5%, 그다음에 실업률 6%대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경제 지표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이때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이런 시간적인 경제 전망 시나리오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까지 내릴 거냐? 기준금리 제가 볼 때는 2.5%까지 내릴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립 금리입니다. 딱 연준에서 딱 적당하다고 보는 금리가 2.5%인데 2.5%대까지는 빠르게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은 9월 회의가 또 이제 몇 번인지 봐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 제로 금리대로 갈 거냐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 제로 금리대로 과연 갈지가 미지수라,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2%대 멈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언제 1%대까지 내려가면 좋지만 항상 미국 금리보다 1% 높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5인데 우리가 지금은 낮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그러면은 1.5까지 우리가 더 많이 내릴 거냐?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한 2%대? 2%대에서 우리도 머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좀 너무 걱정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전에 아까 금리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럼 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가냐? 5%대에서 멈춘다. 5%대에서 멈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뭐냐? 미국이 연착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이 계속 FOMC 회의 그런 연설을 할 때마다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린다고 했다가 멈추면 좋아하는데 내린다 그랬다가 올려버리면 역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 보험 올린다고 보험은 드러나. 하지만 나는 내릴 수 있어.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욕 안 먹으려고. 자, 골드만삭스 CEO도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착륙은 뭐냐면은 경기가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서 6%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근원 CPI가 2%대 내려가면 그때 이제 금리 내린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지금 물가는 3%대까지 서서히 떨어지고 실업률도 4, 5%대 서서히 오른다. 지금 가장 이상적인 실업률이 몇 %냐면 4.5%입니다. 4.5%고 지금 물가는 제가 볼 때는 3%대인 것 같아요. 이제 근원이 2%인 거지. 물가는 3%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를 제 페드 워치를 보면은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까지. 예, 이때 확률이 가장 큽니다. 최종 금리가 5.5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확률이 30% 이상이니까 어쨌든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3이 이제 최악인데 이게 지금 뉴스가 연착륙, 경착륙 모두 틀렸다. 미국은 노착륙이다. 이제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참 이게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기사도 그렇죠. 노랜딩 아닌 노하이킹이다. 오히려 경제 성장이다. 이제 이렇게 또 기사를 쓰셨거든요. 미국만 경제 호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강달러가 계속되면 물가가 상승해버려요. 왜? 특히 에너지죠. 기름값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모든 물품이 다 그렇죠. 그럼 미국 빼고 다 힘든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쟁 위기가 계속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대만의 TSMC죠. TSMC가 이 중국이 미국을 역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도 후행으로 따라가지 선행하지 못해요. 이 중국이 자,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패권국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죠. 이때 이제 군사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인데 참 그러면 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뒤집은 기술력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뺏어오려면 기술력이 앞장서야 돼요. 기술력과 군사력이.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기업들 우리가 다 알지만 중국 기업 중에 그렇게 막 투자하고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중국의 맥도날드 같은 중국 기업이 있나요? 근데 애플 같은 기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뺏어오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만의 TSMC예요. TSMC 이 반도체 기술이 앞으로도 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부분 해가지고 더 중요해질 텐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미국 노선이잖아요. 중국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 TSMC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 편을 지금 들어주는 건데 이 전쟁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최근에 워렌 버핏이 TSMC 그 주식을 뭐 80% 매도했다.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 기름값이 그러면 또 튈 거예요. 참 전쟁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참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촉발한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은 탈세계화 현상이 빨라질 겁니다. 근데 탈세계화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의 반기를 드는 나라들이 늘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캐나다가 금리 인상 중단했죠. 4.5%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인상을 중단하냐 이런 무게가 더 많이 실리고 있어요. 아니면 0.25로 올리냐 지금 이건데 팽배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이창용 총재가 제가 볼 때는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 터키, 일본 다 계속 금리 동결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은 미국하고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따라가고 있는 나라는 영국,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얘네 말고 크게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멈출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나라 이제 이런 대열에서 이탈하면 영국하고 유럽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얘네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막 10%대 나와버리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제 탈달러와 비달러화 현상이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확률을 5%대로 본 건데 미국이 이걸 가만 보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패권 안 뺏기려고 미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달러를 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이 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중앙은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리뷰를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또 영상 올릴 건데 그거 보시면 아마 확 느끼실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장난질을 쳐왔는지. 그것도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 패권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또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지금 부채 상황 때문에 이 10년간 19조 달러를 풀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참 19조 달러면 9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9조 달러? 이번 코로나 때? 그러니까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조 달러 풀었는데 10년간 19조 달러면 요거에 이제 2배잖아요. 2배니까 이 10년 동안 이 3년치를 나눠서 푸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이번 위기만 지나면 자산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시나리오 3개로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나라도 선제 조치를 하니까 한번 이번 주 목요일에 한번 보죠. 보고 제가 또 책 리뷰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